식물처럼 살기 저자 최문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드리 헵번의 반항 가득한 인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영화계를 은퇴한 이후에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됐죠. 우연한 기회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돼서 세계 각국의 열악한 지역, 분쟁 지역에 어린아이들을 근데 특별히 애를 썼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힘든 환경이 되면 일단 굶어 죽죠. 그 다음에 질병에 취약하죠.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린아이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어린아이 100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오드리 헵번이 청소년기 때 죽을 뻔했다는 거죠. 굶어 죽을 뻔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전쟁이 나니까 엄마가 네덜란드에 갑니다. 근데 엄마는 남자 집안이에요. 굉장히 집안이 번성했고 돈도 많았는데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중립국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피난 가면 안전할 줄 알고 엄마가 빨리 그쪽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치가 네덜란드까지 점령을 하고는 네덜란드 사람들을 엄청 핍박을 하고 그리고 이 남작 집안은 재산 다 몰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나중에는 오드리 헵번이 나무 뿌리를 캐먹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평생 동안 날씬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분이 몸매 관리를 잘한 것도 있지만은 어린 시절에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허리 20인치를 유지를 했잖아요. 우리는 참 부러워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 영양실조가 된 병이 오죠. 황달에다가 부종에다가 엄청난 병에 시달렸습니다. 엄마가 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굶어 죽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에 있는 친구한테 어렵사리 연락을 해서 친구가 거기서 담배를 보내주거든요. 그 담배를 엄마가 거리에서 몰래 팔아가지고 그 판 돈으로 페니실린을 사서 이 딸을 겨우겨우 구해줍니다. 그 전쟁이 났을 무렵에 오드리 헵번이 11살에서 14살 사이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 딸이 아니었어요. 병들어 죽게 됐을 때는 활동을 못했지만은 당시 오드리 헵번이 발레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발레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혼자 솔로 발레 공연을 해서 거기서 돈을 모금한 걸로 그걸 다 레지스탕스 기금으로 낸 거예요. 굉장히 깜찍한 소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신발 속에다가 레지스탕스 유인물을 숨겨가지고 그걸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다녔단 말이죠. 그 어린 소녀 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전쟁, 기아, 질병, 그 다음에 자유의 박탈 이런 모든 기억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됐고 거기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했고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걱정이 돼가 너 건강검진해야 돼. 네 몸 좀 돌봐야 돼 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장암이 걸리고 그 결장암이 전이된 위암으로 겨우 63세라는 그런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하는 거죠. 오드리 헵번은 정말 반항하며 살았고 사랑의 화신이고 천사 같은 분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전쟁 또 기아 이런 것으로부터 어린이들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엄청난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반항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식물처럼 살기의 워크북격인 식물과 여성의 삶을 연결시킨 정그렇다면 반항할 수밖에 오드리 헵번을 모셨습니다. 거기서는 오드리 헵번을 엄청 큰 타이탄 아루멜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